안녕하세요. 오필입니다. 저번 주에 시장에 조정이 있었어요. S&P 500가 한 7%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역사상 제일 긴 부ll 마켓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마켓의 변동도 있고 조정이라면 조정 확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하락 시장마저도 V-쉐입으로 확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ll 마켓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기대되는 마음도 있는데요. 과연 이 부ll 마켓이 언제까지 갈런지 또 bear 마켓은 올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et's do thi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Intelligent Investor인데요. 그 책에 보면 주식시장은 꼭 흔들리는 추와 같다고 비교하고 있어요. pendulum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그 얘기는 주식이 오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기는 아마도 역사상 제일 길었던 bull market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조금 이렇게 심한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좀 이렇게 정체를 보이다가 8월 달에 확 떨어졌죠. 그래서 몇백 포인트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지만 그 전 하이를 깨지 못하고 다시 내려갔어요. 2015년도 11월 달에 그 전 하이를 깨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2016년도 1월 달에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다시 떨어질 것 같았으면서도 확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조정이 있었죠. 2018년도 조정은 정말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 조정이 있었을 때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고요. 제가 2016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2018년도 조정은 확실히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투자에 입문하고서 제일 좀 떨어졌던 기간이라 지금도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 401k도 확 떨어졌었거든요. 어쨌건 그 2018년도에 조정이 있었고요. 다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 30% 정도가 떨어졌었는데요. V자 쉐입을 보이면서 다시 아주 빠르게 회복을 했고 요번에 난 코로나 사태에 떨어졌던 거에서 이 올라갔던 게 역사상 아마 제일 빨리 회복을 하고 또 지금은 뭐 다시 또 S&P 500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2월에 최고점이 3327.71이었고요. 코로나 사태로 확 떨어지면서 3월에 2304.92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1000포인트 이상이 떨어지면서 30%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야 이제 베어 마켓이 왔다. 드디어 리세션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뉴스에서 과연 V-쉐입으로 회복을 할 건지 아니면 U-쉐입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 건지 막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역사상 제일 빠르게 다시 회복을 했죠.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리세션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S&P 500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리세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를 보고 과거에 있었던 베어 마켓을 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있었던 베어 마켓은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 붕괴였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말하는데요. 2008년도에 그 리세션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007년도 9월에 S&P 500가 최고점을 치죠. 그래서 1549.38로 최고점을 칩니다. 그리고 2009년도 2월까지 계속 하락장을 보이고 베어 마켓이 지속되면서 바닥을 치게 된 게 735.09로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됩니다. 보면 무려 1년 5개월 동안 이 베어 마켓은 계속되고 주식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때는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 5개월 동안 53%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생겼던 베어 마켓은 닷컴 버블이 이렇게 터졌던 거죠. 그때 뭐 인터넷 회사들이 오버밸류 되면서 막 거품이 생기면서 2000년도에 그냥 그 거품이 터지면서 리세션이 오게 되죠. 그래서 좀 보게 되면 2000년 8월 달에 S&P 500가 최고점을 칩니다. 그래서 그 최고점은 1517.68을 치고 그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베어 마켓이 오게 되는데요. 그 베어 마켓은 2000년 8월부터 2002년 9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달에 바닥을 치게 되죠. 841.15. 그래서 45%가 떨어져요. 무려 2년 1개월 동안 베어 마켓이 이어지면서 주식은 45%가 떨어지게 됩니다.
말이 45%고 말이 53%지. 그리고 이 S&P 500가 반토막이 났다는 건 그때 핫했던 스탁들, 뭐 예를 들어서 뭐 pets.com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닷컴 버블 때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나 아니면 골드맨색 이런 것은 뭐 그 부동산 사태가 났을 때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원하고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주식들이었는데요. 뭐 리먼 브라더스는 아예 없어졌죠. 뱅크럽시가 되면서 아예 그냥 회사가 없어지고, 거기 주식 넣었던 사람들은 뭐 튼튼한 회사는 반토막이 났겠지만 조금 덜한 회사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S&P 500가 반토막이 났다는 건 그리고 그 사태가 뭐 1년이 넘게 가고 2년이 넘게 갔다면 이게 경제가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이 큰 두 베어 마켓을 봤을 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왔던 것이 과연 베어 마켓일까? 그래서 베어 마켓은 끝난 걸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됐고 오래 가지를 않았고 또 금세 S&P 500의 최고치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베어 마켓이 아직 오지 않았다.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틀릴 수도 있지만 베어 마켓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어 마켓이 온다는 거는 대부분 거품에 의해서 모든 회사들이 오버밸류가 되고 진짜 회사가 갖고 있는 밸류보다 주식값이 너무 오르게 되는 거, 그게 거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이렇게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그냥 계속 주식의 가격만 올라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는데 주식이 오르는 거, 그리고 회사들이 돈은 안 버는데 주식이 오르는 거, 그것이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버블인지 아닌지, 오버밸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커먼하게 볼 수 있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PE 레이쇼라고 생각을 해요. 버는 돈에 비해 주식 가격이 얼마일까를 봤을 때 너무 버는 건 없는데 주식 가격만 높으면 그거는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버는 거는 별로 없지만 굉장히 주식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미래를 보고 미래에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로 인해서 그 PE 레이쇼가 높을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S&P 500 average로 봤을 때 이 PE 레이쇼가 굉장히 높아진다면 그거는 거품일 수가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S&P 500 average PE ratio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S&P 500 average PE ratio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1800년대부터 각 해의 average PE ratio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참 재밌는 건 여기에 약간 resistant한 라인이 보여요. PE ratio가 25를 넘는 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잘 보게 되면 1890년대 중반에 25를 넘게 되고요. 그리고 거의 100년 동안 S&P 500 average PE ratio가 25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후반에 시작해서 2000년도 거의 뭐 중반까지 PE ratio가 25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한 번 25를 넘어가는데 이 25를 넘어가는 바로 거기가 2000년 후반 때부터 2010년까지 P 레이쇼가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가 내려오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부동산 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면 또 한 번 넘어가요. P 레이쇼 에버리지 25를 넘어가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2020년 지금 28.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 P 레이쇼가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재밌는 패턴이죠. 1890년대 후반에 넘어갔던 건 뭐 너무 옛날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지금 100년 역사를 봤을 때 1900년서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120년 역사를 봤을 때 S&P 500 P 레이쇼 에버리지가 25를 넘어간 적이 딱 3번 있어요. 닷컴 버블 터졌을 때, 2008년도 부동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maybe the winter is coming. I know this is hard for you, but winter is coming.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주식값은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버블이잖아요. 그걸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일 좀 그거를 잘 보여주는 인디케이터는 버핏 인디케이터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Total Market Cap to US GDP예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모든 회사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한 회사가 아니라 모든 회사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예요. 이것을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인디케이터 같은 거 잘 보질 않아요. 그냥 회사를 찾고 회사가 튼튼한 회사, 돈을 잘 버는 회사, 미래의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높아질 수 있는 회사만을 찾고 사고 있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뭐 이렇게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업앤다운을 본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좀 헤지 펀드 매니저와 다른 점이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보는 인디케이터 중에 제일 좀 보는 것이 바로 이 인디케이터예요. 다른 그래프는 잘 안 보는데 이것만 봅니다. 과연 시가총액이 마켓 캡이 이 GDP,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어떻게 비례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보게 되면 1980년대에 굉장히 뭐 많음을 쳤다가 그거는 뭐 굉장히 언더밸류가 된 거죠. 그러다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100%를 넘어가요. 오버밸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토tal 마켓 캡이 GDP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은 계속 올라가는데 GDP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0%를 넘어가요. 125%도 넘어가면서 확 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예요. 2000년도, 1999년에서 2000년도 거기에 정점을 찍고 확 떨어지는 이유가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면 주식값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확 떨어지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100%를 또 넘어가요. 그러면서 확 떨어져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2007년, 2008년 부동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사태가 끝나면서 2010년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끝이 없이 올라가고 닷컴 버블에서도 뭐 한 37% 그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얼마냐면 174.9%가 돼요. 어떻게 보면 GDP보다 이 마켓 캡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것보다 이 그냥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확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버밸류가 됐다. 이 회사들이 모든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 그러니까 토tal 마켓 캡이 굉장히 오버밸류가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진짜 레코드 하이 174.9%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제가 생각할 수 있고 한 가지 제가 좀 느끼는 점은 확실히 언더밸류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 1대1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오버밸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애플도 제일 P 레이쇼가 높고 프라이스 북 레이쇼도 지금 제일 높은 상태에 있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존은 P 레이쇼가 100 이하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돈이 계속 주식시장에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버밸류에이션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도 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0에 가깝잖아요. 지금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이자가 0일 때는 주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그 빌 게이츠도 그랬는데요.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이자율은 중력이다. 주식값의 중력이다. 이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중력의 힘이 강해져서 주가는 내려오게 돼 있고 이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0에 가까우면 이 주가는 붕 뜰 수밖에 없죠. 왜냐면 회사들이 돈을 빌릴 때 그냥 공짜로 빌리니까. 저번 그 워렌 버핏이 쉐어홀더 미팅 했을 때도 버크셔 해서웨이도 돈을 빌렸대요. 0%니까. 지금 캐시가 뭐 몇백조가 있는데 돈을 또 빌린 거예요. 왜냐면 빌려도 전혀 컨시퀀스가 없으니까. 빌렸다가 안 쓸 것 같으면 그냥 갚아버리면 되는 거고 지금 이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놨대요. 그냥. 하물며 다른 회사들은 얼마나 돈을 더 빌릴 수 있겠어요. 특히나 캐시가 필요한 회사라면 지금 돈을 빌려서 써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엄청 많이 빌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회사는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모든 걸 좀 봤을 때 길었던 bull market, 버핏 인디케이터, S&P 500 average P ratio가 너무 높다는 거. 모든 걸 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the winter is coming. I know this is hard for you. But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겨울이 온다면, 곰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